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한 20년 뒤쯤이죠. 2045년경에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맥켄지, 가트너, 세계경제포럼 같은 곳들의 보고서도 있고요. 또 최신 기사나 미래학자들 전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AI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죠. 노동, 경제, 사회, 의료, 교육, 환경, 정치, 심지어 인간 정체성까지 이걸 어떻게 바꿀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냥 기술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기회나 또 도전들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들까지 같이 고민해 볼 겁니다. 자, 그럼 AI가 만들어갈 2045년 세상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시작부터 진짜 흥미로운 예측이 하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되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A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하죠. 거기에 아주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지 첫 번째 주제인 노동과 경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자료들 보니까 역시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가 바로 일자리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적게는 4억 개에서 많게는 8억 개의 일자리가 자동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업의 한 40%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이건 진짜 사회 전체가 흔들릴 만한 숫자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파장이 단순히 특정 산업, 특정 직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동화라고 하면 주로 공장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데이터 입력 같은 반복 작업 위주였잖아요. 근데 2045년쯤 되면 회계 분석이나 법률 검토, 심지어 기사 작성, 의료 영상 판독 같은 상당히 그 고도의 지적 노동 영역까지 AI가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료에서는 기계보다 값싼 인간 노동력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인간이 AI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약 1억 7천만 개 정도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또 생겨날 거다, 이런 예측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파괴되는 만큼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건데,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AI랑 관련된 거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AI 도입 전략을 짜는 AI 전략가라든지, 아니면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윤리나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AI 윤리감사관, 이런 거예요.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AI한테 최적의 결과물을 끌어내는 그런 직업들이 부상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AI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얼마나 잘 협업하느냐, AI 리터러시, 이게 진짜 중요해진다는 거겠죠. 생성형 AI를 막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슈퍼 크리에이터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엄청난 변화는 경제 구조 자체를 그냥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강력한 AI 기능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잖아요. 그러면서 창업 문턱이 정말 혁신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엔 진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이나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같은 거요.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는 아이디어랑 소수 인력만 있으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API 같은 걸 빌려서 대기업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40년대 AI 관련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농업이나 에너지, 교육 같은 전통 산업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우려되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잖아요. 소수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초거대 AI 모델이나 플랫폼을 거의 독점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엄청 강화하고 그 결과 부와 기회가 극단적으로 쏠리는 현상. 자료에서는 이걸 AI 신봉건제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좀 섬뜩하죠. 이런 불평등 심화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또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 때문에 2040년대에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 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네,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학자는 이미 2030년대부터 UBI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봤었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일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고 사람들이 돈벌이 말고 어디서 삶의 가치를 찾을 건가, 이런 좀 깊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이나 돈의 의미까지 바뀌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도 뭐 스마트폰이나 SNS 때문에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지만 자료들은 20년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회가 훨씬 촘촘하게 얽힐 거라고 예측해요. 그냥 사물 인터넷, IoT 수준이 아니라 초고속 6G 통신망, 또 지구 전체를 덮는 위성 인터넷, 심지어는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까지 다 융합되면서 물리적 공간이랑 디지털 공간의 경계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초연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비서랑은 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AI 에이전트 또는 삶의 관리자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얘네들은 그냥 음성 명령 듣고 정보 찾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데이터, 재정 상태, 업무 스케줄, 인간관계 패턴, 심지어는 실시간 감정 변화까지 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조언이랑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AI가 등장하는 거죠. 어떤 미래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뇌가 그냥 클라우드 AI랑 직접 연결돼서 인간 지능 자체가 확장되는 시대까지도 상상하더라고요. 상상만 하면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모든 일상과 선택이 AI에 의해서 최적화된다면 과연 나 자신의 어떤 고유한 판단이나 자유의지 이런 게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내 취향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정보나 컨텐츠만 계속 보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엄청 좁아지는 필터 버블 현상.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게 결국은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거나 집단 간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AI의 아주 정교한 유도 때문일 수도 있다. 이건 좀 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최첨단 AI 기술에 접근하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차이가 곧 경제적, 사회적 지위 격차로 이어지는 거죠. 이른바 디지털 계급 사회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소수 그룹이랑 그걸 활용하는 다수, 그리고 아예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 이 간극이 교육, 의료, 정치 참여 같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은 훨씬 더 지능적이고 파교적으로 변할 겁니다. 자동화된 해킹 툴이라든지 진짜 사람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여론 조작 같은 것들은 개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그냥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죠.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AI 시스템끼리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AI 대 AI 사이버 전쟁 시나리오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 주제는 건강과 생명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변화 예측은 진짜 무슨 SF 영화 한 장면 같아요. AI가 개인의 방대한 유전체 정보나 실시간 생체 데이터, 생활 습관, 환경 노출 정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특정 질병이 발병하기 몇 년 전에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예측의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 정밀의학, 프리시전 메디신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부 연구자나 미래학자들은 2040년대에는 인간 수명 연장이 정말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손상된 세포를 찾아서 고치고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리는 그런 초소형 로봇, 나노봇 기술 같은 게 실용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만약 이런 기술이 현실화되면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120세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레이 커즈와일 같은 좀 급진적인 미래학자는 아예 인간의 의식이나 기억을 디지털 형태로 백업해서 컴퓨터나 로봇 몸체에 업로드하는 디지털 불멸의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건 아직 먼 미래 이야기일 수 있지만 AI랑 생명공학, 나노기술 이런 게 결합했을 때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도 클 것 같아요. AI 기반의 휴대용 진단기기라든지 아니면 AI 의사가 도와주는 원격 의료 플랫폼 같은 게 발전하면 의료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좀 외딴 지역에 사는 분들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 진단이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뒤에는 또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개인의 가장 사적인 정보인 생체나 유전자 데이터가 대규모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면서 정보 유출이나 오용, 차별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이나 취업 과정에서 특정 질병에 걸릴 유전자 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유전자 계급 사회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부모가 자녀의 지능이나 외모, 운동 능력 같은 걸 디자인하려고 한다면 이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나 사회적 평등 같은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합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죠. 네,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려면 교육 시스템 역시 대대적인 혁신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2045년의 교실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속도나 이해 수준, 관심사, 심지어 집중도나 감정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최적의 학습 콘텐츠랑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사, 그러니까 AI 튜터 시스템이 널리 쓰일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VR이나 AR 기술까지 결합되면 교과서 속 지식을 훨씬 더 생생하고 몰입감 있게 체험하는 학습도 가능해지겠죠. 예를 들면 고대 로마 유적지를 직접 걸어 다닌다거나 인체 내부를 탐험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학교나 교사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지식 암기나 문제풀이 능력 같은 건 AI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길러줄 수 있으니까요. 학교는 오히려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력 같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기르는데 더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교사 역시 지식 전달자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학생들의 학습 여정을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 코치나 정서적, 인격적 성장을 돕는 인성 멘토로서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이 특정 시기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 같아요. AI 때문에 노동시장이 계속 변하고 기존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스스로를 계속 업데이트해야만 하는 거죠.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특정 직무 역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마이크로 학이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 번 직업을 바꾸고 또 새로운 분야를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교육의 목표 자체가 지식 습득에서 문제 해결 능력나 AI 활용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맞아요. 평생 학습이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요.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 문제,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AI가 방대한 양의 기후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에너지 소비 패턴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또 위성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정밀 농업 기술을 통해서 물이나 비료,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농작물 생산성은 높이는 것. 이것도 자원 낭비랑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AI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 CCUS라고 하죠. 이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나 복잡한 기후변화 모델링을 통해서 미래의 기후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림 파괴나 생물 다양성 감소 같은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최적의 보건 전략을 세우는 등 생태계 보전 노력에도 AI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AI가 이 기후위기라는 정말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구적 지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보입니다. 와, 정말 AI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이런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AI가 기후 문제 해결사인 동시에 문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앞으로 AI 기술 개발은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AI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도 꼭 생각해야 할 문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AI가 사회의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문제에 대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제안하는 방식, 이걸 알고크라시,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기반한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인간 정치인의 어떤 편견이나 이해관계, 감정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우선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이터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이나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면 AI가 내놓는 정책 역시 이런 편견을 재생산하거나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 예측 AI가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차별적일 수밖에 없겠죠. 또 AI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 근거가 뭔지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 민주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국가가 AI를 활용해서 안면 인식이나 행동 패턴 분석 같은 걸로 시민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회적 점수를 매겨서 통제하는 디지털 전체주의나 빅브러더 사회로 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물론 반대로 AI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나 토론 참여를 더 쉽게 만들고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집단 지성을 모으는 도구로 활용돼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역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모든 변화의 가장 근본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문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가 인간처럼 혹은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시대가 온다면 창의성이라는 게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일까요? 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생각을 업로드하거나 유전자 편집으로 질병을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나노 기술이나 로봇 팔다리를 이식해서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과연 인과의 정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만약에 내 뇌의 일부가 기계로 대체되거나 내 기억과 의식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나라는 존재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자의식이나 감정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을까요? 또 기술적으로 신체나 지능이 강화된 증강인간과 그렇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간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복잡한데요. 어쩌면 AI가 대부분의 노동과 문제 해결을 대신해주는 그런 미래 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할까요? 자료들은 아마도 인간관계의 깊이나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새로운 경험과 지식의 탐구,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찰, 아니면 지구를 넘어서 우주 탐험 같은 영역에서 인간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2045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번 탐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2045년 AI가 만들어갈 미래는 정말 질병 없는 건강한 삶, 물질적 풍요, 창의성의 폭발 같은 눈부신 기회의 약속과 동시에 대규모 실업, 극심한 불평등, 전방위적인 감시사회, 심지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혼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는 정말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셈이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AI 기술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래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떤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설계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 통제하고 그 혜택과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AI 개발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윤리 원칙을 세우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경제적 정책을 설계하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잡한 변화 속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AI는 우리 인류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하고 거울을 들이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발전하는 기술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가올 AI 시대를 맞이하며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또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